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충북이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창업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단위로는 가장 큰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옥천의 한 수생식물학습원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보다 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희대의 살인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1994년 청주에서 발생한 처제 강간 살인범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처제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또한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사건 발생 30년 만에 경찰이 DNA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부산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56살 이모 씨입니다. 지난 1994년 1월 이 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투와 이불 등으로 감싸고 자신의 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옛 철물점이었던 곳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 파란 포장에 덮여 있는 거는 항상 그 집에 이렇게 다닐 때 거기 대문 안에 그거 있는 것만 봐서 그 포장 속에 있었다고 시체가. 19살 처제의 머리를 둔기로 4차례나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스타킹과 끈, 속옷으로 시신이 묶여 있었던 점 등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 수법과 비슷했지만 당시 경찰은 청주 처제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이렇게 매치할 만한 이런 자료 같은 게 충분치도 않았고 그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런 게 그 이후에 됐을 거예요. 아마 연결지어서 이렇게 할 만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당시 1, 2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으나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현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1급 모범수로 복역 중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무려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충북 지역의 장기 미제 사건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14건의 미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녀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얼굴엔 비닐랩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의 복부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영동의 공사 현장에서 손목이 잘린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50여 명의 인부를 시작으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용의자를 4-5명까지 압축했지만 결국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대표 미제 사건들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영동 노부부 살인 사건과 청주 가경동 주부 피랍 사건 등 14건의 미제 사건은 아직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됨에 따라 충북 지역 미제 사건의 실마리도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인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지역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내년 총선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설립 후 지금까지 32년째 49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주건대 글로컬 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40명을 합쳐봤자 89명이 전부입니다. 도세가 비슷한 전북, 인구가 적은 강원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충북 인구는 20만 명이 늘었고 연평균 입원 환자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료기관 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위, 의사 수는 14위로 전북이 각각 8위와 7위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의과대학 학생 수를 대개 인구 10만 명당 어느 정도냐 이걸 많이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충북 지역이 제일 낮습니다.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양성하는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144명까지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지역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이 같은 요구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내년 총선 의제로 설정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건국대 의전원 문제와 관련해 오늘 조기령 충주시장과 건국대 총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학, 이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이 지난 2016년 총장 취임사에서 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오늘 같아선 이 약속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유니콘 포럼. 본행사에 앞서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과 조기령 충주시장의 간담회가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민 총장은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늦더라도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뭐 시간 그렇게 오래 끌 것도 없어요. 이 내용 뭐 1분이면 끝날 얘기인데. 심지어 포럼 본행사의 개회사와 좌석마저 아예 빼버렸습니다. 학교 측은 옹색한 변명을 내놨지만 불편한 자리를 그냥 외면한 겁니다. 불편의 본질은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에 허가한 의과대학이 충주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대로 환원해서 돌아오면 여기서 의대생들을 교육시키면 되고 그 이제 의대생들이 실습 교육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을 거기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만들면 된다. 지난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강의와 실습을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꿎게 티오만 잡아먹고 충주에는 단 한 명의 의과 대학생도 의대 교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충주가 54.2명으로 전국에서 도시 중에선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참 치료를 제때 못 해가지고 사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외면한 충주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재학생과 교직원 7,700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북이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전략 창업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지자체 단위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충북의 창업 생태계가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 창업펀드는 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 하나금융그룹이 공동 출자합니다. 전국 지자체 단위로는 가장 큰 1,500억 원 규모로 1,000억 원은 이미 납입됐고 나머지 500억 원은 연내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는데 여기를 어떻게 육성해 나가느냐,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펀드가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또 제2호, 제3호의 그런 창업펀드를 계속 등장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송에서 열린 충북 스타트업 페스티벌엔 바이오와 IT 분야 기술 유망 기업과 창업 투자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창업의 엘리트 코스로 민간과 정부의 매칭 펀드인 팁스 자금으로 성장한 기업이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것들을 수주하기를 원하고 저희는 운 좋게 그거를 받을 수 있게 됐죠. 팁스 운영사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번 페스티벌을 개최한 건 창업 생태계의 상호 교류를 통해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이오 쪽에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또 그런 육성 발굴된 기업들의
저희들 스스로의 잔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충북이 거액의 지원 펀드까지 만들어 창업 붐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옥천에 있는 수생식물학습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좌석이라곤 6개뿐인 이 작은 교회당이 어느 곳보다 커다란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대청호와 맞닿아 있는 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대청호의 절경과 수백 종의 수생식물이 어우러져 입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 식물원 언덕 위에 좌석이라곤 6개뿐인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보다 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교회당은 처음에는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사색과 묵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관람객들이 헌금을 놓고 가기 시작했고 5달 전부터는 교회당 안에 헌금함이 비치됐습니다. 마음도 차분해지고 이렇게 또 작은 교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것에서 또 이렇게 작은 물질이라 막 같이 보탬이 돼서 한 푼 두 푼 쌓여 올해 말이면 1,000만 원이 넘게 되는 정성은 매달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옥천의 한 가정에 전액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 이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웃을 향하는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7년째 수생식물학습원을 가꾸어 오고 있는 주서택 목사는 내년에도 새로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 중원산단 화학공장 폭발 사고는 실종 1명, 사상 8명이라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고 20일 만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은 중단했지만 산단 관계자 모두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12시간이 넘는 폭발과 화재. 건물 10여 동이 화마 속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수색 20일이 지나도록 50대 실종자는 오리무중. 결국 복구를 위해 대규모 수색 작업은 중단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밤낮으로 수색 작업을 펼친 충주시와 경찰,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 40여 개 업체가 입은 피해는 200억 원에 달합니다. 농경지와 주택 피해도 55건입니다. 화재 발생 업체는 간담회를 통해 손해 사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찾아봐가지고 어떤 데간 피해 입은 회사들이 최대한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업체들도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빨리 여기에 합의해 주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이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첫 1차 합의를 지금 하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화재보험 미가입 등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기업당 3억 원 한도의 융자를 알선하고 기업당 2년에 걸쳐서 이자를 2%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은 피해 기업과 농민을 위해 최고 5억 원, 연이율 1%대의 기업 운전과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국회 공전으로 지지부진했던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 건립사업이 관련 개정안 통과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사법의 근거가 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400억 원이 투입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는 2022년까지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